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행렬 지수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행렬 지수함수의 개념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럴 때 앞에서도 봤지만 행렬 지수함수라는 것은 결국은 무한급수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무한급수에 대해서 몇 개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사용하는 무한급수는 뒤쪽 강의에서도 사용을 할 거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 fx라는 함수가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럴 때 fx에 대해서 우리 맥클로린 급수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맥클로린 급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개도 함수 0에서의 값 곱하기 x의 n승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래서 여기 n에다가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이렇게 해서 무한대까지 계속 대입해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대입을 하면 첫 번째 0을 대입한 것은 f0이 돼요. 두 번째 1을 대입한 것은 f'0 곱하기 x가 돼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2 팩토리얼 분의 f의 더블 프라임 0 그리고 곱하기 x제곱 이렇게 만들어지지요. 자, 이런 식으로 무한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주어진 함수 fx의 맥클로린 급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맥클로린 급수를 몇 개를 소개를 할게요. 이건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2의 x승의 맥클로린 급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승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것을 n에다가 0부터 대입해가지고 무한히 계산한 그 전개한식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 2의 x승의 맥클로린 급수와 2의 x승이라는 함수는 모든 x에 대해서 같아요. 그래서 2의 x승이 이 급수와 같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여기 x 자리에 다른 수를 대입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x를 바꾸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모든 x들을 세모라고 바꿔놓으면 돼요. 그래도 같아요. 자, 마찬가지. sin x의 맥클로린 급수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sin x의 맥클로린 급수도 마찬가지로 모든 x에 대해서 sin x하고 같아요. 그래서 sin x와 그 맥클로린 급수도 모든 x에 대해서 같다라고 기억도 해두시고요. 그 맥클로린 급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x의 2n 플러스 1승 이렇게 생겼어요. 그것이 sin x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전개하면 x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x의 3승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x의 5승 이렇게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되고요. 그리고 이 x의 승수와 팩토리얼 계산하는 수는 같은 수로 계산이 되고요. 홀수에서만 계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코사인 x의 맥클로린 급수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고요. 코사인 x도 모든 x에 대해서 코사인 x의 맥클로린 급수하고 같은 함수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니까 sin x의 맥클로린 급수를 미분해가지고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x의 맥클로린 급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2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x의 2n승 이제 팩토리얼 앞에 있는 수와 승수가 같은 걸로 짝수일 때만 나타나죠.
홀수를 미분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항 1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팩토리얼 분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 4팩토리얼 분의 x의 4승이고요. 이렇게 짝수가 계속 진행되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 개의 값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x를 바꾸면 사인도 여기를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다 똑같아요. 코사인도 여기를 세모라고 바꾸면 여기 x를 다 세모라고 바꾸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행렬 지수함수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듯이 2의 x승의 맥클로린 급수와 2의 x승이 같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 맥클로린 급수하고 같다고 놓으면 2의 x승은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x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x를 세모라고 바꾸면 여기 x를 전부 세모라고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x를 at라고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세모가 at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 있는 x를 at로 바꿔주면 됐죠. 다시 얘기하면 전개한 항에서는 여기 x 자리에 전부 at를 갖다 놓으면 되지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2의 at승은 1 플러스 at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at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무한히 전개가 되네요. 자, 그럴 때 a는 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1은 a라는 수의 영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승을 가지고 표현하면 a의 영승, at, 그리고 a제곱 2팩토리얼 분의 t제곱 이렇게 해서 무한히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 a는 1 곱하기 1 행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수와 그 수를 엔트리로 갖는 1 곱하기 1 행렬하고는 1대1 대응이 되지요. 그러니까 수를 1 곱하기 1 행렬이다. 이렇게 취급해도 돼요. 그렇다면 이 1 곱하기 1 행렬을 n 곱하기 n 행렬로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라는 것을 1 곱하기 1 행렬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n 곱하기 n 행렬로 확장을 하면 우리는 n 곱하기 n 행렬 a에 대해서 이런 값들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a에다가 전부 행렬을 대입해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영승하는 건 약속이 돼야 되죠. 어떤 수의 영승은 1인데, 그럼 행렬의 영승은 뭐냐? 라는 게 약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A의 영승, 행렬의 영승을 약속을 합니다. 행렬의 영승은 단위 행렬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A의 영승 대신에는 단위 행렬이 오면 되고요. A라는 수 대신에는 A라는 행렬이 오면 돼요. 이 모양은 이제 우리 앞에 수업에서도 봤지요. 자, 그렇게 만든 것을 여기 행렬로 바꿔서 2의 AT승이라고 쓰고 2의 AT승을 A라는 행렬의 행렬 지수함수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A라는 행렬의 행렬 지수함수 2의 AT승. 이것도 행렬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되는 행렬이냐? 행렬의 무한급수로 표현되는 행렬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양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모양은 첫 번째 항은 단위 행렬이고요. 거기에 at가 더해지고요. 그 다음은 a제곱 곱하기 2팩토리얼 분의 t제곱이 더해지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a의 n승 곱하기 스칼라 n 팩토리얼 분의 t의 n승 이렇게 곱해진 거 이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걸 무한히 더하면 됩니다. 이것을 행렬 지수함수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이제 행렬 지수함수를 이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해보고, 이것을 무한급수를 다 계산해서요. 그리고는 앞에서 배웠던 대각화 있었죠? 대각화 할 수 있다면 행렬 지수함수가 좀 쉬워질 수 있다고 했지요. 어떻게 쉬워지는가 계산을 해보고,
그걸 이용해서 또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연습해 보겠습니다. 행렬 A가 0, 1, 마이너스 1, 0이다. 이럴 때 행렬 A의 행렬 지수함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금방 정의해서 봤듯이 우리가 어떤 행렬의 행렬 지수함수를 구하려고 하면 A의 거듭 제곱이 필요하지요. A의 n승을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럼 A의 n승을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 A라는 행렬을 갖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 A의 제곱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A 제곱, A를 두 번 곱하는 거예요. A 곱하기 A. 자, 그런데 우리 행렬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행을 선택하고요. 뒤에서는 열을 선택하고요. 그걸 곱하는 거예요. 행과 열을 둘 다 벡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적 구하듯이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행, 그 열에 그 결과를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1행과 1열을 선택해서 곱하고 1행 1열에 쓰면 됩니다. 그러면 1행 1열의 원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게요. 1행과 1열을 곱한다라는 것은 대응하는 원소끼리 0과 0을 곱하고요.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고요. 내적 구하듯이 그 결과를 더하면 돼요. 0하고 0 곱하면 0이고요.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1행과 1열을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행 1열의 원소를 마이너스 1로 쓴 거예요. 자,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됩니다. 1행과 2열을 곱하면 0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0. 둘 다 0이니까 더하면 0이죠. 그걸 1행 2열에 쓰고요. 2행과 1열을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0, 0 곱하기 마이너스 1. 둘 다 0이니까 더하면 0이죠. 그건 2행 1열에 쓰고요. 2행과 2열을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 플러스 0 곱하기 0.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것은 2행 2열에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A제곱이 계산이 됐어요. 근데 A제곱 모양을 보니까 2차 단위 행렬에 마이너스 1을 곱한 모양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i예요. 자, 그러면 A제곱이 마이너스 i가 됐으니까 우리 단위 행렬은 어떤 행렬에 곱해도 그 행렬을 변하지 않게 한다고 했지요. 그럼 이제 A의 3승부터는 좀 쉬워지네요. A의 3승은 A제곱에다 A를 곱하면 되는데 A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거기다 A를 곱하면 i하고 A 곱한 건 A지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A가 되네요. 그래서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럼 A의 4승도 A의 4승은 A의 3승에다가 A를 또 곱하면 되지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A를 또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이 되네요. 근데 A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A제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I.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I 단위 행렬이 되네요. 자, 그러면 A의 4승이 단위 행렬이 됐으니까 이제 5승부터는 반복되네요. 그럼 A의 5승은 4승에 A를 곱하면 되는데 4승이 단위 행렬이니까 A고요. A의 6승은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또 A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A 제곱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근데 A 제곱은 마이너스 I였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A의 7승은 다시 여기다가 또 A를 곱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A의 3승하고 같은 거였는데 아까 A의 3승은 마이너스 A였어요. 그럼 A의 8승은 다시 A의 4승하고 같은데 그건 단위 행렬이었어요. 이제 반복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반복되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A의 n승이 이 네 개의 값이 반복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A, 마이너스 I, 마이너스 A, 플러스 I. 그렇죠?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행렬 지수 함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E의 AT승은 첫 번째 항 단위 행렬이고요. 2차 행렬이니까 2차 단위 행렬 쓰면 되고요. 그 다음 AT, 그 다음 A제곱, 이펙토리얼 분의 T제곱. 이렇게 해서 일반항 A의 n승분의 n 팩토리얼, A의 n승 곱하기 n 팩토리얼 분의 T의 n승.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A의 n승을 전부 이 네 가지가 반복된다라는 걸로 구해놨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은 그냥 단위 행렬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A고요. 하지만 A 제곱은 마이너스 I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A의 3승은
마이너스 A로 바뀌었어요. A의 4승은 단위 행렬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은 A의 5승은 다시 A. 이제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써보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 행렬은 1001, A는 여기 0, 1, 마이너스 1, 0이니까 거기다 t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0에 t 곱하면 0이고요. 1에 t 곱하면 t고요. 마이너스 1에 t 곱하면 마이너스 t고요. 0에 t 곱하면 0이에요. 그래서 at는 0t 마이너스 t 0이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에다가 3팩토리얼 분의 t3승을 곱할 거예요. a의 원소 여기 있지요. 모든 원소의 3팩토리얼 분의 t3승 곱하고 그 부호를 바꿔주고 이렇게 얻은 겁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0에 곱하면 0이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0이 계산될 거고요. 예. 그다음 1에다 곱하면 그 수 그대로 올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I 단위 행렬 쓰고요. AT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I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T 제곱. 예, 단위 행렬은 대각원소가 1이고 나머지 0인데 그럼 거기에 2 팩토리얼 분의 T 제곱 곱해줬으니까 대각원소는 2 팩토리얼 분의 T 제곱이고 나머지는 0이고 근데 거기 부호를 바꿔놓으면 마이너스 됐지요? 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3승에 대해서 4승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런 항들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 행렬 지수함수의 각 항을 계산을 해봤더니 단위 행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계산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더합니다. 같은 행, 같은 열의 원소끼리 더해가지고 그 행, 그 열에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1행 1열부터 가볼까요? 1 플러스 0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t제곱 플러스 0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t의 4승. 0은 더 하나만 하니까 0이 아닌 것만 더해주면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t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t4승. 점점점 이렇게 가지요. 그 다음 1행 2열 원소를 더해볼까요? 0 플러스 t 플러스 0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t의 3승 플러스 0 이렇게 나가죠. 0은 더 하나만 하니까 역시 0이 아닌 것만 더해주면 첫 번째는 t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t3승 이렇게 0이 아닌 것만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점점점 그렇죠? 그 다음 2행 1열의 원소를 더해 볼까요? 0, 마이너스 t, 플러스 0, 플러스 3팩토리얼 분의 t3승, 플러스 0. 역시 0이 아닌 것만 갖다 쓰면 마이너스 t, 그 다음 플러스 3팩토리얼 분의 t3승. 이렇게 더해지죠. 마지막으로 2행 2열 더해 봅니다. 1 플러스 0 플러스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t제곱 플러스 0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t4승. 0이 아닌 것만 더하면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t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t4승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럼 다 계산했으니까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볼까요? 1행 1열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t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 분의 t4승 플러스 점점점 조금 전에 소개했죠? 예, 바로 코사인 t네요. 그러면 1행 2열은 t 마이너스 3팩토리얼 분의 t3승 플러스 5팩토리얼 분의 t의 5승 홀수승만 갖다 쓴 것은 사인 t네요. 그렇죠? 그럼 2행 1열은 뭘까요? 여기 있는 요 1행 2열의 부호를 바꾼 거네요. 근데 이게 사인 t니까 부호를 바꾸면 이것은 마이너스 사인 t가 되네요. 그렇죠? 2행 2열은 여기 1행 1열하고 똑같은 코사인 t네요. 그렇죠? 그래서 A의 행렬 지수 함수는 이제 답을 쓰면 코사인 t, 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 이렇게 생긴 행렬이 됐네요. 예,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대각화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A가 대각화 가능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 앞에 시간에서 배웠듯이 A가 대각화 가능이다라는 것은 대각행렬 D하고 가역행렬 P가 존재해서 A를
PD, P 인버스라고 쓸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A가 PD, P 인버스일 때 A의 행렬지수 함수가 어떻게 될까라는 걸 계산해 보고 싶은 건데 A의 행렬지수 함수는 E의 AT 승이고요. 그걸 전개하면 단위 행렬 플러스 AT 플러스 A제곱 E 팩토리얼 분의 T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나가요.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어떤 행렬을 대각화할 수 있다고 했을 때 A의 n승이 계산하기 쉽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 A PDP 인버스고요. A제곱 PDP 인버스의 제곱이고요. A의 n승 PDP 인버스의 n승인데 A의 n승이라는 것은 PDP 인버스의 n승을 계산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간단해졌었어요? P와 P 인버스는 왼쪽 오른쪽에 그냥 곱하고 D만 n승하면 됐었죠. 자, 그래서 이 값이 D만 n승하고 P와 P 인버스는 그냥 곱해준 것하고 같아요. 그때 여기 있는 n 팩토리얼 분의 T의 n승은 스칼라니까 여기 안쪽에다 갖다 곱해도 똑같습니다. 스칼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왼쪽은 P, 오른쪽은 P 인버스로 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중앙에다 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A의 n승이 이렇게 표현돼야 되니까 A의 제곱은 이렇게, A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은 단위 행렬이니까 단위 행렬을 가운데 놓고 왼쪽에다 P를 곱하고 오른쪽에다 P 인버스를 곱해도 단위 행렬이죠? 단위 행렬 곱하나만 하니까 없는 것하고 같은데 P하고 P 인버스를 곱하면 단위 행렬이지요. 그러니까 단위 행렬을 PI, P 인버스라고 조작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뒤에 있는 모든 항들이 왼쪽엔 P가 곱해져 있고 오른쪽에는 P 인버스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묶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왼쪽에 P 묶어내고요. 오른쪽에 P 인버스 묶어내고요. 이제 가운데 있는 값들만 씁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값들이 첫 번째 항은 단위 행렬이죠. 두 번째는 dt, 세 번째는 d제곱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t제곱, 그리고 일반항은 d의 n승 곱하기 n 팩토리얼 분의 t의 n승. 자, 이걸 다 더한 게 이게 뭔가요? 예, 이것은 대각행렬 D의 행렬지수 함수죠. E의 DT승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하면, 즉 PD, P 인버스로 표현되면 그런 행렬의 행렬지수 함수는 이 대각화한 걸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P 왼쪽에 곱하고 오른쪽에 P 인버스 곱하고 가운데다가 대각행렬의 행렬지수 함수를 갖다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대각행렬의 행렬지수 함수는 앞에서 구해봤지요. 그냥 거기 있는 대각 원소만 지수 함수로 바꿔놓으면 돼요. 그렇죠? 너무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 행렬지수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갖는가, 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대각화를 이용해 가지고 행렬지수 함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행렬지수 함수는 이런 세 가지 성질을 가져요. 마치 지수 함수처럼 미분하는 형태도 똑같이 따라갑니다. 행렬지수 함수 E의 AT승을 T로 미분하면, 행렬지수 함수는 행렬이었어요. 결과를 다 계산하면. 그렇다면 모든 항이 있죠. 예, 1행 1열 원소부터 n행 n열 원소까지 있죠. 그 원소를 미분하셔가지고 t로 표현되는 함수니까 그 미분한 값을 그 행 그열에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원소, 행렬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미분해서 그 위치에 그대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미분해도 어떤 행렬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함수 원소를 갖는 행렬이 되는 거죠. 그럴 때 E의 AT승의 미분한 결과는 A라는 행렬과 A의 행렬 지수 함수를 곱한, 이렇게 두 개 행렬을 곱한 행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수함수 미분한 형태하고 똑같아졌죠? 지수함수 미분할 때 지수함수 똑같이 쓰고 위에 있는 이 파워를 미분해 곱하면 되는데 AT를 T로 미분하면 A지요. 그래서 A가 곱해진 거예요. 그것처럼 됐어요. 예, 이렇게 우리가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결과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지수 법칙도 만족하는 것처럼 보여요. 2에 A 곱하기
T 플러스 S승 이렇게 표현되면 이것은 E의 AT승하고 E의 AS승하고 곱한 거예요. 이렇게 두 개 곱한 행렬이 이 행렬하고 같아요. 이런 성질도 만족합니다. 그냥 바로 지수 법칙이지요. 예. 그리고 역행렬 모양도 그래요. E의 AT승은 어떤 행렬이라고 했지요. 그럴 때 그 역행렬을 구하면 마찬가지 여기가 마이너스 1승 된 것처럼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워를 부호를 바꿔서 E의 마이너스 AT승 이렇게 놓은 것하고 같아요. 이런 성질을 만족합니다. 행렬 지수 함수가. 자, 그럼 이제 이런 성질들도 있고 조금 전에 했던 대각화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각화를 이용해서 행렬지수 함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연습해 볼까요?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생겼다. 행렬지수 함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행렬지수 함수를 구할 텐데 대각화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배운 것처럼 대각화를 사용할 거니까 고유값하고 고유벡터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구해볼까요? 고유값부터 구해보겠습니다. 특성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A-람다 i의 행렬식이 0이다 라고 풀어야 돼요. 이건 이제 여러 번 연습이 돼 있죠. 자, A-람다 i라는 것은 A의 대각 원소에서만 람다를 빼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각 원소가 전부 4인데 4-람다로 다 바뀌네요. 그리고 행렬식 계산하면 0이다 라고 두시고 람다를 구하시면 돼요. 이제 3차 행렬식 구하는 건 다 알지요? 구해볼까요? 이렇게 곱하면 4-람다가 3번 곱해졌으니까 3승. 이렇게 곱하면 0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0이고요. 그럼 오른쪽은 쓸 거 없죠? 이제 왼쪽 곱해서 뺍니다. 이렇게 곱하면 0이지요. 필요 없죠? 이렇게 곱한 거 뺄 거니까 2 곱하기 4-람다를 뺄 거고요. 이렇게 곱해서 뺄 거니까 2 곱하기 4-람다를 또 뺄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4-람다를 두 번 뺐으니까 4 곱하기 4-람다를 뺀 거네요. 그래서 4 곱하기 4-람다를 뺐습니다. 이제 인수분해할 거예요. 4-람다 묶어낼 수 있네요. 그럼 이쪽에는 3승이었으니까 제곱만 남았죠. 4-람다를 제곱하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8람다 플러스 16 거기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니까 플러스 12가 되지요. 자, 그런데 람다 제곱 마이너스 8람다 플러스 12는 인수분해되네요. 람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람다 마이너스 6이에요. 그렇죠? 2하고 6 더하면 8이고요. 2하고 6 곱하면 12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됐네요. 자, 그럼 전체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이제 이 식을 만족하는 람다를 구할 수 있네요. 첫 번째는 2고요. 두 번째는 6이고요. 세 번째는 4네요. 자, 그럼 고유값이 2, 4, 6 나왔으니까 전부 다른 고유값이죠. 그렇다면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1차 독립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고유 벡터가 1차 독립이다라는 것은 바로 알 수 있고요. 고유 벡터가 1차 독립이니까 대각화할 수 있다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럼 대각화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니까. 그럼 대각화를 하려면 대응하는 고유 벡터도 이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씩 고유 벡터를 구해 보겠습니다. 람다 2부터 가볼까요? 고유 벡터를 구하려면 A-2i 곱하기 x가 0벡터다.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그럼 A-2i, A의 대각원소에서 2를 뺀 값이 대각원소로 오고요. 그리고 는 오른쪽은 0벡터가 와야 되고요. 0, 0, 0. 그리고 이제 이것을 RREF로 고치면 되지요. 가볼까요? 4에서 2를 빼면 전부 2이니까 대각원소는 다 2로 바뀌었어요. 이제 계산합니다. 첫 번째 피벗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행에 있는 원소를 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0이니까 작업할 거 없고요. 두 번째 행만. 그렇다면 2를 더해주면 0이 되죠. 자, 그래서 1행에다가 1을 곱해가지고 2행에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더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계산할까요? 더하면 0이지요. 더하면 1이지요. 더하면 마이너스 1이지요. 더하면 0이지요. 그래서 2행이 0, 1, 마이너스 1, 0으로 바뀌었어요. 3행은 이미 0이었으니까 더 작업할 거 없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다 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내려가서 하나 오른쪽으로 가서 두 번째 피벗을 설정하고요. 이걸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거 0으로 떨궈주면 됩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놓고 2행과 3행을 보면 0, 1, 마이너스 1, 0. 거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0, 마이너스 2, 플러스 2, 0. 그러니까 비례해요. 비례하니까 그냥 다 0으로 떨궈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실제 어떤 계산을 했는가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죠. 2행에다가 2를 곱해서 3행에다가 더해주는 거죠.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2 곱해 더하면 0이고요. 2 곱해 더하면 0이고요. 2 곱해 더하면 0이고요. 2 곱해 더하면 0이고요. 그래서 0000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피벗 아래쪽에 있는 수가 0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하나 내려가고 그 다음 피벗 찾아야 되는데 세 번째 행이 전부 0으로 떨어졌으니까 세 번째 피벗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작업은 끝났어요. 그럼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2행에다가 1을 곱해서 1행에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왼쪽은 그대로 있고요. 이 오른쪽만 계산이 되고요. 더하면 0이지요. 더하면 마이너스 1이지요. 더하면 0이지요. 예, 그래서 1행이 2, 0, 마이너스 1, 0으로 바뀌었어요. 다 됐지요. 위에 거 전부 0으로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 하나 올라가서 2점 피벗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2점 피벗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올라가는 작업도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피벗이 전부 1인가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피벗은 1이지만 첫 번째 피벗은 2입니다. 그럼 1을 만들기 위해서는 2분의 1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1행에 2분의 1을 곱해야 돼요. 자, 그러면 1행에 2분의 1을 곱하면 1행이 바뀝니다. 1, 0, 마이너스 2분의 1, 0 해서 1행이 바뀌었어요. 다 됐죠? 그렇다면 첫 번째 피벗도 1이고 두 번째 피벗도 1이고 다 끝났죠? 예, 그럼 세 번째 미지수는 피벗이 없는 열이니까 t고요. 그게 순서대로 x, y, z라고 하면 z입니다. 그래서 z가 t고요. 그렇다면 이제 x하고 y를 계산하면 되는데 x는 첫 번째 행에서 구하는 거죠. 세 번째 원소에다 t를 곱해서 넘깁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t를 넘겨주면 2분의 t가 되죠. 이쪽은 0이니까 더해도 그만이니까 2분의 t. 그래서 x는 2분의 t고요. y는 두 번째 행에서 구하죠. 세 번째 원소에다 t 곱해서 넘깁니다. 그럼 t가 되죠. 그래서 y는 t고요. 자, 그렇다면 x, y, z는 x가 2분의 t, 그리고 y가 t, z가 t. 그런데 여기 분수가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2분의 t를 끄집어낼 거예요. 어차피 스칼라배니까. 그렇다면 2분의 t에 뭐가 곱해진 거냐? 첫 번째 원소는 1, 두 번째 원소는 2, 세 번째 원소도 2. 그래서 1, 2, 2가 대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람다는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대표를 구했어요. 1, 2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고유값이 4였어요.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역시 동차 방정식 a-4i 곱하기 x는 0벡터다. 이걸 풀 거고요. a-4i 개수행렬을 쓸 텐데 여기 대각원소는 전부 4를 빼주면 되고요. 는 오른쪽은 0벡터를 쓰면 되고요. 4를 빼주면 전부 0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산할까요? 첫 번째 피벗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1행하고 2행을 바꾸셔야 되지요. 바꿔놨어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이 2행이 제일 1행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첫 번째 피벗이 마이너스 2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원소를 0으로 떨궈야 되는데 바꾸기만 했는데 이미 0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떨구는 작업은 끝난 거지요. 그럼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오른쪽으로 가서 두 번째 피벗을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피벗 마이너스 1이네요. 그걸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수를 0으로 바꾸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2행과 3행이 비례하지요. 그러니까 전부 0이라고 떨궈도 됩니다. 그런데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2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행에다가 더해주면 되지요. 그렇죠? 그렇게 한 겁니다.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 그렇죠. 그래서 0000 떨어진 거예요. 근데 계산 없이 떨궈도 돼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거 다 0으로 바꿨으니까 더 내려가면 되는데 그 다음 피벗이 없죠?
다 0이니까.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는 작업은 끝났어요.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위에도 0으로 바뀌어 있네요. 그럼 위로 올라가는 것도 끝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0으로 떨궜으니까 하나 올라가서 이전 피벗 찾아가면 되고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행이. 그렇다면 올라가는 작업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모든 피벗이 1인가 확인해야 되니까 첫 번째 피벗 마이너스 2네요. 그럼 여기는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행은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예요. 1, 0, 마이너스 2로 나누면 2분의 1, 0. 예, 그렇게 바뀝니다. 1, 0, 2분의 1, 0.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피벗이 1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두 번째 행에는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되네요. 0, 1, 0, 0으로 바뀌네요. 0, 1, 0, 0. 다 됐지요? 예,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면 예, 모든 피벗이 1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건 RREF예요. 그렇죠?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벗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 미지수는 자유변수 t고요. 그래서 z는 t, 첫 번째 미지수 x는 첫 번째 행에서 세 번째 원소에 t 곱하고 넘겨주면 마이너스 2분의 t, y는 두 번째 행에서 세 번째 원소 0에다가 t 곱하고 넘겨주면 y는 0. 다 됐죠? 그렇다면 배는 xyz로 표현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t, y는 0, z는 t 해서 마이너스 2분의 t, 0t가 됐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분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까지 끄집어낼게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t를 묶어냅니다. 이게 곱해지는 스칼라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원소는 마이너스 2분의 t에 1이 곱해진 거고요. 두 번째 원소는 마이너스 2분의 t에 0이 곱해진 거고요. 세 번째 원소는 마이너스 2분의 t에다가 마이너스 2가 곱해진 거죠. 그래야 약분하고 플러스로 바뀌고 t가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고유값 4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대표를 구했어요. 1, 0, 마이너스 2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유값, 세 번째 고유값 6이 남았죠? 예, 6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6i 곱하기 x가 0 벡터다. 푸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 개수행렬은 대각원소에서 6을 빼줘야 되고요. 그래서 전부 마이너스 2로 바뀌었고요. 는 오른쪽은 0 벡터니까 모두 0이고요. 자, 이제 RREF로 고칩니다. 첫 번째 피벗 마이너스 2네요. 예, 그 아래쪽에 있는 수 0으로 바꿔야 되니까 1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행에 더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이지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1이지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1이지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이지요. 예, 그래서 두 번째 행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세 번째 건 이미 0이니까 아래쪽에가 전부 0으로 떨어진 거죠. 이제 두 번째 피벗 찾으러 갑니다. 하나 내려가서 하나 오른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1이 두 번째 피벗이에요. 그 아래쪽에 있는 수를 0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2행, 3행이 비례해요. 그러니까 전부 그냥 0으로 떨궈도 돼요. 그런데 또 연습합니다. 예, 2행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곱해서 3행에 더하면 마이너스 2가 0 될까요? 2를 더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2가 될까요?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 여기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 여기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 그래서 0, 0, 0, 0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아래쪽에 거 전부 0으로 바꿨으니까 더 내려갈 거 없네요.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1을 가지고 마이너스 1을 0으로 만들려면 2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그걸 1행에 더해주면 되지요. 가볼까요? 왼쪽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부터 바뀝니다.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1,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 0, 1, 0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럼 위에 거 0으로 다 떨궜으니까 하나 올라가서 이전 피벗, 그 위에 아무것도 없고 그럼 올라가는 작업 끝났죠? 이제 모든 피벗을 1로 만드셔야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1행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시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1, 0, 마이너스 2분의 1, 0 이렇게 바뀌고요.
2행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곱하셔야 되고요. 그럼 2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0, 1, 1, 0으로 바뀌고요. 다 됐죠? 첫 번째 피벗 1이고 두 번째 피벗 1이고 모든 피벗이 1로 바뀌어 있으니까 RREF고요. 그렇다면 피벗이 없는 열 Z지요. 그럼 Z가 T고요. 자, 그럼 Z가 T니까 X하고 Y를 구하면 됩니다. X는 첫 번째 행에서 세 번째 원소에 T 곱하고 넘겨주면 X는 2분의 T. Y는 두 번째 행에서 세 번째 원소에 T 곱하고 넘기면 Y는 마이너스 T. 자, 그러면 해 XYZ는 X가 2분의 T, Y가 마이너스 T, Z가 T. 해서 2분의 T 마이너스 T, T가 되고요. 분수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T를 묶어내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2분의 T에 1 곱한 거고요. 두 번째는 2분의 T에 마이너스 2 곱한 거고요. 세 번째는 2분의 T에 2를 곱한 거죠. 예, 그래서 대표가 1 마이너스 2,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예, 세 개의 고유값 2, 4, 6에 대해서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각각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각화를 해야 되지요. 대각화해 볼까요? 우선 대각행렬 D를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대각행렬 D는 대각원소를 주어진 고유값으로 쓰면 된다고 했어요. 이건 여러분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2, 4, 6 순서로 써볼까요? 그렇게 쓰면 P는 이제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맞추셔야 돼요.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가장 먼저 1, 2, 2 쓰고요. 4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대표를 그 다음에 1, 0, 마이너스 2라고 쓰고요. 6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마지막 세 번째에 쓰셔야 돼요. 1, 마이너스 2, 2 이렇게. 그래서 P는 D의 순서에다가 맞춰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D와 P가 계산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각화 하려고 하면 PD, P 인버스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니까 P 인버스가 필요하네요. 예, 이제 P 인버스, 예, 역행렬 구하는 방법을 가우스 소고법으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P의 역행렬을 구하는 가우스 소고법이라는 것은 자, 여기 왼쪽에는 이 P라는 행렬을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P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다가 차수를 맞춰서 P가 3차 행렬이니까 단위 행렬 I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P를 단위 행렬이 될 때까지 기본 행연산을 시행하시면 되는데 그 기본 행연산을 똑같은 걸로 I에도 같이 시행해 주시면 돼요. 그때 이 왼쪽에 있는 P가 단위 행렬 I로 바뀌면 그 순간에 오른쪽에 있던 단위 행렬 I는 P 인버스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가우스 소고법입니다. 자, 그러면 P, I 쓰고 이제 계산해 볼까요? 이 왼쪽에 있는 P를 단위 행렬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피벗 선택하고요. 아래쪽에 거 두 개 0으로 떨구면 됩니다. 연립1차 방정식 풀듯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1행에다 마이너스 2 곱해서 2행에 더하면 되고요. 1행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해서 3행에 더하면 되고요. 2행부터 가볼까요? 이 오른쪽도 똑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이지요. 0으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2지요. 마이너스 2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4지요. 오른쪽도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됐죠.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1이지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이지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행 계산합니다. 1행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3행에 더할 거예요. 똑같아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이지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0이에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1이에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아래가 다 0으로 떨어졌으니까 이제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오른쪽으로 가서 그 다음 피벗을 선택합니다. 이걸 가지고 아래쪽에 거 0으로 떨궈주면 돼요. 그럼 2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3행에 더하면 되네요. 왼쪽은 안 바뀌어요. 똑같이 쓰고요. 마이너스 2 곱해서 더하면
0이지요.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8이지요.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2 곱해서 더합니다. 그러면 2가 되지요.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마이너스 2지요. 여기도 마이너스 2 곱해 더하면 1이지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게 0으로 바뀌었으니까 하나 내려가고 그 다음 피벗. 근데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연립 1차 방정식 풀듯이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피벗을 여기 8이니까 예, 그 8을 가지고 계산하면 분수 계산을 해야 되니까 복잡하지요? 그래서 삼행에다가 곱하기 8분의 1을 해가지고 1을 만들고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삼행에다가 8분의 1을 곱합니다. 0, 0, 1 해서 이쪽은 0, 0, 1로 됐고요. 여기 8분의 1을 곱했으니까 8분의 2, 4분의 1이지요. 여기다 8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지요. 여기다 8분의 1을 곱하면 8분의 1이죠.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이걸 가지고 위에 거 0으로 떨구시면 돼요. 2행은 3행에 4를 곱해서 더하면 되고요. 1행은 3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 작업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왼쪽은 안 바뀌고 오른쪽만 바뀌니까 오른쪽만 가시면 돼요. 가볼까요? 예, 2행부터 가볼까요? 예, 여기 왼쪽에 두 개 있는 건 그대로 쓰시고요. 여기 4 곱해 더합니다. 0이고요. 여기 4 곱해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4 곱해서 더합니다. 0이고요. 여기 4 곱해서 더합니다. 2분의 1이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위에 1행 이제 계산합니다. 역시 왼쪽에 두 수는 그대로 쓰면 되고요. 여기부터 여긴 3행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1행에 더하면 되네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0이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 곱해 더합니다. 그러면 4분의 3이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 곱해 더합니다. 4분의 1이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1 곱해 더합니다. 마이너스 8분의 1이고요. 다 됐죠? 자, 그래서 위에 게 다 0으로 떨어졌으니까 하나 올라가고 하나 왼쪽으로 가서 이점 피벗 찾으시면 돼요. 역시 마이너스 2 가지고 위에 거 0으로 떨궈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작업이에요.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 2니까 예,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셔서 먼저 간단하게 쓰시면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0, 1, 0.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 0,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바뀌네요. 예,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2행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어요. 그래서 2행이 0, 1, 0, 2분의 1, 0, 마이너스 4분의 1. 예,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결과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1을 만들었으니까 위에 거 0을 만들려면 예, 2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1행에다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왼쪽은 안 바뀌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요. 예, 그 이 오른쪽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여기 0이지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하면 여기 0이지요. 여기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 곱해 더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2가 돼서 예, 더해주면 4분의 1이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 여기도 마이너스 1 곱해서 똑같이 하시면 돼요. 더해주면 4분의 1이지요. 여기도 마이너스 1 곱하면 4분의 1이 됐죠? 마이너스 8분의 1하고 더했으니까 8분의 1이 됐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을 전부 0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올라가서 다시 2점 피벗. 예, 이제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올라가는 작업도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모든 피벗이 1인가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 피벗 1이고요. 두 번째 피벗 1이고요. 세 번째 피벗 1이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동차 방정식 푸는 것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피벗 3개가 다 나와야 돼요. 그렇죠? 단위 행렬이 만들어졌죠? 예, 여기 보니까 여기 단위 행렬로 바뀌었어요. 대각원선 다 1이고 나머진 다 0이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 바뀌어 있는 이 행렬이 뭐라고요? 이게 P 인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 인버스는 요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P 인버스를 가우스 소거법으로 구해봤습니다. 。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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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행렬 지수함수를 정리할 수 있지요. 대각화했어요. 그래서 A를 PDP 인버스로 바꿨어요. 그때 E의 AT승, A의 행렬 지수함수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 P, E의 DT승, P 인버스.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P 인버스 구해놨습니다. 오른쪽에 곱하고요. P는 여기 고유값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늘어놓은 거죠. 그렇죠? 2에 대응하는 거, 4에 대응하는 거, 6에 대응하는 거, 2, 4, 6에 대응하는 거. 그대로 써줬어요. 자, 그런데 2의 DT승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앞에 수업 시간에서 연습을 했지요. 예. 여기는 대각행렬이에요. 그렇다면 대각행렬의 행렬지수 함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머진 다 0이고 여기 대각원소만 그걸 지수함수에 올려가지고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는 2의 2t승으로 바꾸고요. 4는 2의 4t승으로 바꾸고요. 6은 2의 6t승으로 바꾸고요. 예, 이게 D의 행렬지수 함수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대각행렬의 행렬지수 함수 이렇게 쉽게 구했으니까 이제 이 세 개의 행렬을 곱하기만 하면 되네요. 그렇죠? 자, 곱하기 해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행렬을 먼저 곱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1행 1열 곱해볼까요? 여기 두 개 원소 0이니까 여기 계산되는 것은 첫 번째 원소하고 곱해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2에 2t승만 되고요. 1행과 2열을 곱하면 여기 두 번째 원소만 남으니까 여기 두 번째 원소 1하고 곱하면 2에 4t승. 1행하고 3열을 곱하면 여기 세 번째 원소 말고 다 0이니까 여기 세 번째 원소 1하고 곱하면 2에 6t승.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 2행하고 곱합니다. 2행과 1열 곱하면 역시 첫 번째 원소만 가지고 곱해주면 되니까 2의 2t승. 2행하고 2열을 곱하면 두 번째 원소만 곱하면 되는데 여기 두 번째가 0이니까 0이고요. 2행과 3열을 곱하면 세 번째 원소만 여기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의 6t승이고요. 그 다음 3행하고 곱할까요? 3행 1열 곱하면 첫 번째 원소만 곱해서 2의 2t승, 3행 2열 곱하면 두 번째 원소만 곱해서 마이너스 2의 4t승, 3행하고 3열을 곱하면 세 번째 원소만 곱해서 2 곱하기 2의 6t승. 됐죠? 앞에 있는 두 개 행렬을 곱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여기 P 인버스하고 곱하기를 해주면 되네요. 그렇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행, 2행, 3행 순서로 가면 됩니다. 1행과 1열을 곱하면 4분의 1, 2의 2t승 플러스 0 곱하기 2의 4t승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2의 6t승. 그러니까 여기 1행과 1열을 곱하면 잘못했네요. 여기 2의 2t승 곱하기 4분의 1, 두 번째 원소끼리 2의 4t승 곱하기 2분의 1, 세 번째 원소끼리 2의 6t승 곱하기 4분의 1, 요거 계산하면 1행 1열이 4분의 1, 2의 2t승 플러스 2분의 1, 2의 4t승 플러스 4분의 1, 2의 6t승 1행 1열 곱한 것은 1행 1열에 쓰고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1행하고 2열 곱해볼까요? 첫 번째 원소 4분의 1 곱합니다. 4분의 1, 2의 2t승. 두 번째 원소는 0에 곱해지네요. 0이고요. 세 번째 원소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곱해지네요. 마이너스 4분의 1, 2의 6t승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 1행하고 3열 곱해볼까요? 8분의 1, 2의 2t승.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 2의 4t승. 그리고 8분의 1, 2의 6t승. 다 더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곱하기 하면 됩니다. 2행도 마찬가지. 2행과 1열을 곱하면 4분의 2, 2의 2t승. 약분하면 2분의 2의 2t승.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0이 곱해지니까 그건 0이고요.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0은 0이고요. 세 번째는 세 번째 원소끼리 곱하면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6t승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2의 6t승. 다 됐죠? 2행과 2열을 곱하면 가운데 0이니까 여기 첫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만 곱하면 됩니다. 4분의 2, 2의 2t승, 2분의 2의 2t승. 0은 치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고요. 4분의 2, 2의 6t승, 2분의 2의 6t승.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마찬가지 2행하고 3열 곱해볼까요? 8분의 2, 그러면 4분의 1이죠. 4분의 1, 2의 2t승. 그 다음 0이죠.
세 번째는 마이너스 8분의 2,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이지요. 2의 6t승. 예, 이렇게. 자, 마찬가지 삼행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삼행 1열, 2열, 3열 똑같이 곱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삼행 확인해 볼까요? 삼행 1열 곱하면 4분의 2, 2의 2t승. 그럼 2분의 2의 2t승. 마이너스 2분의 2, 2의 4t승. 마이너스 2의 4t승. 플러스 4분의 2, 2의 6t승. 플러스 2분의 2의 6t승. 어려운 거 없죠? 삼행하고 2열 곱해 볼까요? 4분의 2, 2분의 1, 2의 2t승. 0. 예.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2,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2의 6t승. 됐지요? 마지막으로 삼행하고 3열 곱해봅니다. 8분의 2, 예, 그럼 4분의 1, 2의 2t승.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2, 2분의 1, 2분의 2의 4t승. 그 다음 8분의 2, 약분하면 4분의 1, 4분의 1, 2의 6t승. 어렵지 않지요? 예, 이렇게 해서 행렬지수 함수를 구해봤어요. 예, 이것은 주어진 행렬의 대각화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예, 대각화를 하면 그 안쪽에 있는 대각 행렬의 행렬지수 함수만 구하고 나머지는 P와 P 인버스를 계산해서 곱하기만 하면 되겠다. 예, 이런 뜻이지요. 예,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